안녕하세요. 동북삼성행정사의 출입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 법령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이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냐입니다. 적용 법령에 따라 형량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음주사고 시 추동 대처가 중형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왜 음주운전 처벌이 외국인에게 중요할까요? 외국인은 국내에서 범법 행위를 하면 필수적으로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체류를 관리하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비자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국내인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여 해결이 끝났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비자 연장 시 또는 출국 시 공항에서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제서야 범법행위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국 여자분이 마사지업을 하다가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출국 사무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저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벌금을 받았냐고 물어봤지만 벌금도 안 냈다고 하고 비자 인장 시 연락을 한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요. 출국 명령서를 받았는데 해결할 수 있냐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출국 명령서를 받았냐고 하니까 출입사무소에서 왔다 가라고 해서 갔는데 출국 명령서를 주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범죄를 알아보니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본인은 벌금도 안 냈기 때문에 비자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내 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들은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이 많습니다. 또한 범법 행위를 하고 출국사무소 사범비자를 받는 것조차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범법 행위를 하고 출국 명령 또는 강제퇴근을 받는데 기준을 물어보는데요. 제 대답은 어느 정도 기준은 있지만 출국 기준이 아니더라도 출국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출국 기준이 해당하더라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국 사범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날지는 서명하기 전까지는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사범심사입니다. 만약 출국 명령 또는 강제퇴근을 받게 되면 범죄 행위에 따라 입국유예 또는 입국 규제가 걸리게 됩니다. 최근 음주운전이 강화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윤창호법 때문입니다. 윤창호 사건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9월 25일 카투사 상병인 윤창호가 휴가를 나왔는데요. 가해자가 음주운전 상태에서 윤창호를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윤창호법이 발의되어서 금년 2019년 6월 25일 날 시행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 벌금이 높아졌으며 특히 음주사고로 인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중대사범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죄목이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가법이 적용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중대사범으로 분류를 안 했지만 금년 초부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음주사고로 인한 특가법을 중대사범으로 분류되어 입국규제 3년에서 5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과거 음주수치가 0.1에서 0.2면 벌금이 300에서 500 정도 나왔습니다. 금년 2019년 6월 25일부터는 윤창호법이 발효되면서 음주수치가 0.8에서 0.2 미만인 경우에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벌금이 2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용기간은 행정처분은 2001년 7월 24일부터 계산이 되고 형사처벌은 2006년 6월 1일부터 적용되어 계산해보면 13년에서 18년을 총 합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사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할지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만 진단서가 제출되면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용되어 형량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단서 제출 가능성이 보이면
형사 합의를 봐서 진단서 제출을 안 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보면 형량은 줄일 수도 있지만 법 적용이 특가법으로 적용되어 기본적으로 형량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검찰은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동포 남자분이 음주운전으로 앞차를 추돌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이분은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준다는 말만 믿고 형사 합의를 보려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진단서는 이미 제출됐고 나중에 재판 도중 형사 합의를 봐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형사 합의를 받지만 검찰은 집행유예로 기소를 했습니다. 다행히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를 받고 서류를 잘 준비해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분이 처음에 진단서 제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형사 합의를 빨리 받으면 도로교통법으로 적용되어 500만 원 이하로 벌금이 나왔을 겁니다. 다행히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서 서류를 잘 준비해서 사보임사를 받고 출국명령을 당하지 않고 지금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특가법으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를 당하면 벌금이면 입국 규제 3년, 집행유예면 입국 규제 5년으로 중대사범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 드리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거나 시설물을 추돌하게 되면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결론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특가법은 사람이 다쳤을 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동북삼성 행정사의 출입국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